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랐는데 뭐 얼마나 오른 거예요?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양극화 요런 추세가 강했는데 강남권, 강남, 서초, 그다음에 송파 중에 뭐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5% 정도 실거래 기준으로 그 정도 올랐는데 반기에 25%니까 25%요? 그렇죠. 어마어마하죠. 예를 들면은 잠실의 뭐 소위 말하는 엘리트, S 리센트라는 그런 단지의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그 중에서 좋은 동 기준으로 한 28억 정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35억까지 올랐습니다. 이거는 사실 23억 하다가 30억이 됐다는 게 수년이 걸친 게 아니고 예. 반년 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많이 올랐고 사실 뭐 압구정이나 반포의 재건축 지금은 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약간 준신축 이런 거였는데 재건축 쪽은 더 많이 올랐어요. 아, 그래요?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과열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희가 뭐 기사 통해서 보면은 항상 부동산 뭐 서울 집값이 전주 대비 뭐 0. 뭐 몇 올랐다 뭐 이러니까 네. 사실 부동산 관심 크게 없는 분들은 아니 뭐 5% 10% 오른 것도 아니고 0. 몇 % 오른 거 가지고 왜 그래?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거죠.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기사는 타이틀은 서울 평균이나 전국 평균을 두고 본문에는 물론 지역별로 나오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양극화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강남구, 서초구 요런 데랑 그 다음에 최근 6월 달 들어서는 이제 마포구, 성동구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적에는 그 퍼센테이지 자체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런 통계를 지수화하는 부동산은 지수 요런 데는 실질적인 거래 가격보다 조금 압축돼서 통계가 나와요. 이거는 네. 지수 산정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실질적인 실제 거래가는 한 20%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뭐 한 10에서 15% 사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사만 봤을 적에는 많이 안 올랐네 이랬는데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을 살려고 보면은 예. 어마어마한 시세 상승이 있었다. 그러니까 뭐 0.43% 올랐다 하는 것도 사실 뭐 거의 7년 가까이 만에 그렇죠. 최고가 최고치라고 하니까 뭐 상당한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그 시세로 딱 정확하게 맞아요. 말씀을 해주시니까 체감이 더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배경 중에 하나로 또 가계대출 많이 늘었다 이런 네. 점도 꼽히던데 실제로 많이 늘었나요? 가계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, 그러니까 보통 올 초나 올 뭐 1분기 아니면 뭐 작년 하반기가 되게 적었어요.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집값이 좀 오르니까 한 8월 초 요쯤에 이제 지금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가계대출 그 정책을 내놨었거든요.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 월 평균 2조에서 3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올 초 들어서 이제 4조에서 5조 이렇게 늘어났어요. 예. 근데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세가 한 달에 7조 넘게 올라갈 거다. 이렇게 지금 집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로 오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또 다음 달엔 8조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뭐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에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강도의 대출 조이기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놀랐던 게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다? 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예. 이런 정책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주말 동안 뭐 카페나 커뮤니티 보니까 반응들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. 뜨겁죠. 네. 예. 뜨겁고 그러니까 반응은 여러 반응이 있죠. 네. 강남 쪽은 어차피 현금 부자들이 많아서 안 떨어진다. 뭐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고요.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처음에 스마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.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규제를 할 적에는 퍼센테이지로 비싸면은 그래도 비싼 만큼 왜냐면은 이거는 그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정하는 거는 그 담보 대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담보 가격 대비해서 80%를 하면은 집값이 20%만 떨어져도 위험해지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그런 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비율로 통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게 관행적으로 돼서 예전에도 뭐 LTV 40%면은 투기과열지고 되게 세게 한 거 요거 최근에는 10% 올렸는데 이거를 금액으로 끄는 것은 되게 그동안 없었던 방식이기도 하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측면에서. 왜냐면은 비율로 제한을 하면은 어쨌든 싼 것들과 비싼 것들 그 비율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억으로 딱 끊으니까
비쌀수록 규제가 강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체감되는 그렇죠. 필요한 현금이 더 많아지는 예를 들어서 거니까. 뭐 50억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44억이나 현금이 필요하잖아요. 30억 집을 산다면 24억만 필요하니까 이게 점점 퍼센테이지를 봤을 적에도 60억 집을 사는데 6억만 대출되면은 10%만. 근데 대신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조용했던 곳들이 있어요. 서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뭐 노도강, 금강구 뭐 이런 데로 표현되는 곳들은 갑자기 규제를 때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. 왜 우리까지 해? 근데 그런 곳들은 보통 신축도 뭐 한 12억, 13억 혹은 약간 구축 같은 경우는 8억, 9억 이런 데는 사실상 거의 규제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6억으로.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잘 반영한 그런 어떤 액수를 정한 것도 6억 정도가 딱 그 정도 시장을 잘 반영했고 비율이 아닌 액수로 한 게 그런 흐름을 잘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. 생각합니다.